네,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하희쌤입니다. 중개사법령 좀비기술특강 제28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36회 중개사법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학교서 요약집은 매주 3, 4강씩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좀비기출은 공휴일을 제외한 거의 매일 진행합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어요. 구입하실 분은 계좌번호 해당금을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 전용입니다.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학교 가실 분 성명,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교재명도 아래 셋 중에 하나 정확히 적어주세요. 오늘 공부하실 건 다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여러 번 반복하셔서 꼭 외워주세요. 자, 먼저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우리가 외웠습니다. 이제 33조 2항에서 제한, 그리고 차별, 이하로 중개의뢰하지 않게, 표시광고 방해, 높게 강요, 이걸 재차각 높게 외웠죠. 재차각 높게. 그리고 꾸미고 단체 구성, 이걸 재차각 높게 꾸단 외웠습니다. 이게 금지행위가 뭔가 외워놓고 헷갈립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일서 교란행위를 넣어서 외웠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외웠죠. 자, 재차하강 높게 말고 꾸단등하지 마라. 거래질서 교란행위 3-3으로 처벌돼 라고 노래를 외우셨죠? 그래서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이게 약 최근에 30개가 추가되는데 그거 못 외웁니다. 우리 원조 여기 7개, 재차각 높게 꾸단, 이거 원조만 꼭 외우세요. 그리고 이 7개는 이제 공부할 포상금 지급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조 7개만 꼭 외워주세요. 30개 우리 포기합니다. 자, 그럼 포상금 제도 하겠습니다. 이제 등록관청이죠. 시군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이나 거래일서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죠. 등록관청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는데 여러분 유튜버 찌양 아세요? 찌양이 먹방 유튜버죠. 몸무게는 한 48kg 되는데 막 20분, 30인분을 먹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48kg예요. 여러분 찌양 몸이 정상일까요? 사실 밤마다 토하고 아픕니다. 그래서 찌양이 밤마다 부들부들 아파라. 다시 찌양이 먹게 돼서 1등 나서 포상금, 1등 포상금 받아서요. 근데 찌양이 밤마다 부들부들 아파라 이렇게 옵니다. 이걸 약간 번역하면 찌양이 부둥부둥 아포란 이래 오세요. 찌양이 부둥부둥 아포란. 이건 이렇게 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정확히 외워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쯔죠, 쯔. 먼저 쯔가 이게 자격증, 이게 등록증이에요. 다시 쯔가 뭐라고요? 앞에 쯔가 자격증, 뒤에 쯔가 등록증. 양도, 양수, 대여한자. 이게 자격증, 등록증, 양도, 양수, 대여. 찌양. 다음에 이게 부정하게 등록받은 자입니다. 부정 앞에 항상 거짓이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하게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게 자격 취득 없어요. 부정하게 제정받은 거 없습니다. 부정하게 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부등 이렇게 정확히 외워야 돼요. 어설피 부만 외웠다가 이게 부정하게 자격 취득인지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다음 이게 무등록 중개받는 사람. 다음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예요. 아포가 뭐예요?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 란이 방금 본 거래일서 교란행위, 교란. 이게 재차각록계 꾸단 7개입니다. 교란 중에 재차각록계 꾸단 7개를 말합니다. 다시 자격증, 등록증, 양수, 대여. 그 다음에 부정하게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부정 앞에 항상 거짓이 있어요. 무등록 중개받는 자.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 거래에서 교란행위 중에 아까 재차각록계 꾸단 원조 7개입니다. 자, 맞출 수 있겠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포상금액이 있는데 포상금 한 건당 50만 원을 한다.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죠. 국고에서 보조할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25만 원 이내죠. 이거 50만 원이니까 딱 50만 원이고 이게 25만 원 이내입니다. 이번 지급 조건 외우셔야 돼요. 포상금은 신고 고발 대상자가 아까 이게 대상자가 쯔양이 부등부등 아포란 그자가 행정기관 외에 탕이 발급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검사가 뭐 했죠?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공소제기가 뭐죠? 이제 잘못을 했는데 검사가 너는 처벌해야겠다 싶으면 법원에 공소 제기합니다. 법원에 공소 제기하면 이제 판단은 판사가죠. 사법부에서 합니다. 그럼 유죄 판결 나올 수 있고 무죄 판결 나올 수 있죠. 무죄 판결 나와도 포상금 줍니다. 공소 제기만 하면 줘요. 그럼 공소 제기한 다음에 무죄 판결 나오죠. 줍니다. 다음 기소유예란 이제 잘못했지만 검사가 이 사람은 그냥 봐줘야겠다. 체질이 아주 약해요. 그러면 공소 제기를 아예 미루는 게 있다. 미루는 게 있다. 아무튼 잘못은 있잖아요. 근데 잘못한 사람을 검사가 얘는 봐주는 것이고 이 사람은 처벌하기 위해서 법원에 넘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소 제기와 기소유예 외우셔야 돼요. 그럼 여기 무혐의 처분 없죠? 기소 중지 없습니다. 무죄 판결 받아요. 공소 제기한 다음에 무죄 판결 나와요. 또 이걸 외우셔야 되니까 이렇게 오세요. 공제기유, 공제기유, 공제기유. 기소 중지 안 줘요. 무혐의 처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공제기유 외워야 퍼펙트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형사소송법 용어라 상당히 낯설 용어죠. 그래서 공제기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급 절차는 이제 지급하기로 결정하면 1개월 내우셔야 돼요. 지금 돈 받으려고 환장했죠? 그럼 지급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1개월 기각하세요. 그 다음에 신고 고발자가 2인 이상일 때, 자, 이건 두 명이 공동으로 신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둘이 손잡고 갔다. 둘이 손잡고 같이 갔어요. 그 원칙 균등 배분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금액을 합의했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데 합의가 없으면 둘이 공동 손잡고 갔으니까 균등 배분한다. 근데 신고가 두 건 이상 신고가 있어요. 그럼 최초 고발자에게만 지급해야겠죠? 그러니까 스피드 빨라야 돼요. 최초 신고자에게만 줍니다. 여긴 둘이 손잡고 가서 사이좋게 나눠줍니다. 여긴 두 건이죠? 그럼 최초 신고자에게만 줍니다. 균등 배분이 아니죠? 이 시간은 문제집 122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사유 다시 한번 보시면 쯔양이 부등부등 아포란 꼭 외우세요. 먼저 1번처럼 가벼운 계산 문제 나옵니다. 법령상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입니다. 첫 번째, 갑은 개설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중개반 A. 그 무등은 여기 무등의 포상금 대상입니다. A를 고발했는데 A는 기소유예 받으면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공제기유 외웠죠? 갑은 50만원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B, 미 부 등이죠. 부정하게 등록한 자. 갑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우리 신고했어요. 검사가 공소 제기했네요. 면 이게 신고가 두 건이기 때문에 최초 신고한 갑에게만 50만원 줍니다. 갑도 50만원 확보했네요. 세 번째,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사 자격증, 쯔양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가 양도되어야 시를 신고했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하면 받아요. 공소 제기하면 받습니다. 공소 제기해서 법원으로 갔는데 무죄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 받습니다. 받아요. 공소 제기하면 받죠? 그러니까 공제기유 정확히 오셔야 돼요. 그래서 둘이 공동 갔기 때문에 각각 25만원씩 확보했습니다. 네 번째, 을은 중개사무 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 두 명이네요. 두 명을 신고했는데 검사는 D는 무혐의 처분 안 받아요. 공제기유 아니죠? E는 공소제기하면 받습니다. 무죄 판결도 받아요. 그래서 을은 아시지만 D는 못 받고 E에게만 50만 확보했습니다. 마지막
A, B, C, D는 갑 또는 의뢰 위 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관은 발각되지 않아야 되죠.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해야 보상금 받습니다. 그럼 이 갑은 얼마죠? 갑은 125만원, 을은 75만원에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오, 수입 괜찮네요. 이런 파파라치를 위해서 보상금 지급 대상, 찌양이 부등부등 앞으로 내보세요. 자, 2번입니다. 법령상 포상금 틀린 거죠? 1번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게 부등이죠. 부정 앞에 항상 뭐가 있다? 거짓. 거짓 부정하게 개설 등록한 자. 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가 있죠. 이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가 아니라 100분의 50 이내죠. 이게 틀렸네요. 3번 포상 한 건당 50만원 증액제입니다.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맞아요. 지급한다. 5번 하나의 사건에 의해서 포상금 지급을 갖춘 신고가 두 건이네요. 2건 신고가 접수되면 이 최초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맞았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아까 봤던 문제 유사하네요. 자,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입니다. 첫 번째,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등 등록한 A, B, 두 명 잡았어요. 각각 고발했으며 검사는 A는 공제기유 했죠. B는 공제기유 안 했네요. 그럼 B는 못 받죠? 그래서 A만 50만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업으로 등등 등록한 C를 신고했으나 C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았단 말은 여기 공소제기 했단 말이죠. 그럼 준다 그랬죠. 5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기소유예 기유했죠. 그래서 각각 합의 없으니까 균등배분 25만 원씩 확보했습니다. 다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하는 자, 이게 무등록 중개하는 자, 무등에 속하죠. 이를 을이 신고한 이후 갑도 신고했다. 그럼 2만 받는 거죠. 그래서 50만 확보했습니다. 자, 그럼 갑은 얼마죠? 갑이 이번엔 덜 받으면 75, 을이 더 받아서 이번엔 을이 더 돈 많이 벌었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찌양인 부등부등 앞으로 꼭 외우세요. 4번 법령상 포상금 지급 옳은 겁니다. 한 건당 50만원이죠. 이번 검사가 신고 사건에 대해서 공제기유, 기소유예 기유 결정한 경우에 지급한다 했죠. 3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도가 아니라 국고죠. 국고에서 보조할 비율이 50%입니다. 4번 1개월 맞아. 이게 정답 1개월. 눈에 1개월 얼른 띄네요. 결정일부터 1개월.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건 이상 신고가 접수되면 공동신고한 것이 아니면 이때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하죠. 균등배분 틀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5번 법령 설명 틀린 건데 약간 종합 문제입니다. 1번 소공을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 보계시온 것에 캐시할 의무가 있죠. 이번 법인인 개공의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설치 신고 확인서가 있죠. 원본을 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됩니다. 3번 개공 아닌 자는 중개대상의 표시권가 안 되죠. 아까 이게 아포, 개공 아닌 자가 표시권 가면 아까 포상금 여기 아포죠. 아포. 포상금 지급 사유입니다. 4번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 표시 관관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가 여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아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5번 개공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죠? 답은 4번입니다. 다음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고발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다시 찌양이 부등부등 앞으란 1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한 자 이게 무등이죠. 2번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등 이게 부등입니다. 3번 증을 양수한 자
4번이 꾸민다, 꾸민다. 꾸민 게 이게 교란행위였죠. 교란행위가 재차각 높게 꾸다니 꾸미는이에요. 5번이 정답이죠. 직접 거래는 금지행위고 금지행위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지행위 5번입니다. 그 다음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고발 대상을 모두 고른 겁니다. 기억은 매매 여부는 금지행위고 금지행위는 대상이 아니에요. 니은은 증을 대여 맞습니다. 디귿도 의뢰인은 판단을 거래처에게 한다. 이것도 금지행위 매알초판이죠. 기억 매 알초판 금지행위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라 정답이 2번이 됩니다. 다음 이어서 이제 행정상 수수료도 가끔 나옵니다.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지자체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딱 6개가 있어요. 1번이 분사무소 설치신고한 자, 2번 공인사격 시험 응시한 자. 여러분 시험 응시할 때 돈 내야 되죠. 5번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한 자. 이게 1, 3, 5가 분식이에요. 분식개. 다음 1번은 분사무 설치했죠. 그 설치 신고하기 위해서 재교부. 이번 시험 볼 때 돈 냅니다. 자격증 받을 때 돈 안 내요. 근데 그 자격증을 재교부할 때 돈 낸다. 6번 등록증 재교부. 이게 짝수 2, 4, 6이 다 재교부. 그래서 분식의 재교부 외우세요. 분식의 재교부입니다. 짝수가 다 재교부겠죠. 홀수가 분식입니다. 그럼 8번 문제. 관련 행정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는 겁니다. 기억은 분식회, 니는 분, 휴업은 없습니다. 재교부 있죠? 그래서 디귿 빼고 2번이 정답입니다. 단순한 기죠. 오늘 다 단순한 기입니다. 9번. 법령상 수수료 납부 대상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첫 번째 분, 두 번째 세 번째 휴업 틀렸죠. 그 다음 재교부 맞았고. 자, 시험 합격가요. 시험 응시할 때 돈 내, 응시할 때 합격해서 자격증 처음 받을 때 안 낸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자격증을 재교부할 때 낸다 그랬죠? 이거 틀려서 정답이 3개가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죠. 그 다음 이 주의하세요. 이 조례네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기억은 재교부. 전 니은 제가 시험 응시로 저도 니은 정답인지 알았어요. 그것이 리리푼. 그래서 저도 5번을 찍었거든요. 근데 정답이 니은 틀렸죠. 저도 이거 틀렸습니다. 이 문제. 조례가 정한 바이니까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 응시는 조례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는 거죠. 조례 감정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니은 빼고 3번이 정답입니다. 저 30회 때 이 문제 틀렸어요. 5번 찍어 저도 틀렸습니다. 네, 이어서 암기사항 또 나옵니다. 등록관청이 공유기사 협회 통보사항이죠. 그럼 등록관청 시군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협회가 통계를 뽑으라고 등록관청에서 친절하게 통보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면 성적은 안 오르고 몸만 아프고 막 눈 아프고 막 등 아프고 허리 아프죠. 그래서 해휴 한숨만 나와요. 공부하면 해휴 한숨만 냅니다. 그럼 해휴가 협회, 해휴가 뭐예요? 협회 통과입니다. 해휴 등이 부서져도 고정해야지. 다시 해휴 등이 부서져도 포기하면 내년에 또 합니다. 등이 부서져 죽겠어. 그래도 고정해야지. 다 행정처분한테요. 등록관청이 통보하니까 등록관청이 하는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한테죠. 휴는 세트입니다. 사전신고가 휴업, 폐업, 휴반 중개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한 때입니다. 다음 세 번째 고용인 고용신고 받은 때, 고용관계 종료신고 받은 때입니다. 다음 등록증 교부한 때, 중개사무 이전신고 받은 때, 분사무소 설치신고한 때, 이게 해휴 등이 부서져도 고정해야지. 3번 고정해야지. 포기하면 내년에 또 하고 참으셔야 돼요. 고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해휴 협회 등이 부서져도 고정해야지. 이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협회 통보상에 다시 해휴 등이 부서져도 고정해야지. 법령상 등록관청이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게, 자, 틀린 거죠? 그러면 이게 다 등록증, 그리고 재규본 없죠? 등록증 교부한테,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신고, 보존 고용신고한테, 업무정지가 행정처분한테죠? 재규본은 없어요. 재규본은 아까 지자체에서 스스로 납부 대상이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해휴 등이 부서져도 고정해야지. 꼭 외우세요. 이 시간에도 암기사항 꼭 체크하세요. 확실한 암기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3-4번 써보시거나 읽어보시면 나중에 반복하시면 정확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중개사법령 좀비 기출특강 28강을 공부했습니다. 항상 민법과 중개사법은 민중의 지팡이 김하연 선생님과 함께 해주세요. 두 과목은 연관성이 아주 많고 특히 중개사법은 거의 암기법이 많죠. 저와 같이 우주 최강 양기법으로 두 과목을 정확히 정리하시면 여러분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